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중한 것은 모두 일상 속에 있다. 책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 책은 제목이 너무 좋죠. 소중한 것은 모두 일상 속에 있다. 일상을 정갈하게, 마음을 고요하게. 이 책을 지은 분은 야마시타 히테코라는 잡동사니 컨설턴트래요. 좀 잡동사니랑 불필요한 물건으로부터 휴식과 재충전이라는 그런 집의 본연의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컨설팅해 주는 분이래요. 단샤리를 제창했다고 합니다. 끊고 버리고 떠난다. 요가 행법 철학을 일상생활에 정리해 도입을 한 부분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다른 한 분은 오노코로 신페이, 몸 심리학자래요. 몸의 습관이나 증상을 통해서 심리 상태를 분석해서 마음의 생활 습관, 몸의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카운슬러라고 하네요. 22년 동안 2만 3천 건 이상의 카운슬링을 진행했고요. 마음과 몸을 연결하는 셀프 케어 프로그램을 지도하고 치료를 잘 선택할 수 있게 도와주는 퍼스널 의료 코디네이터로 활동했다고 합니다. 저는 요즘에 이게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치료를 잘 선택할 수 있게 도와주는 퍼스널 의료 코디네이터. 그러니까 어디가 어떻게 아픈데 어느 병원에 가서 어떤 치료를 받아야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적절한 치료를 잘 선택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이런 코디네이터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야마시타 히테코, 오노코로 신페이 이 두 분이 같이 쓰신 소중한 것은 모두 일상 속에 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례를 보면요. 총 10개의 챕터가 있네요. 생활, 물건과 공간, 말, 마음과 몸, 관계, 의식, 몸, 부분과 전체, 변화, 진화. 이렇게 10가지 챕터로 주제로 나뉘어져 있고요. 짧은 주제로 두 분이 각자의 의견을 짧게 써놓은 부분이 있어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과 몇 가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건의 막힘은 생각의 막힘으로 이어집니다. 뇌의 막힘, 뇌경색은 현대사회에서 점점 흔한 병이 되고 있습니다. 사고의 막힘이 뇌경색을 일으킨다면 감정의 막힘, 가슴의 막힘은 심근경색을 일으키죠. 뇌경색, 심근경색, 세포가 덩어리진 암. 현대사회 3대 사망 원인이 바로 막힘, 퇴적에서 나옵니다. 우선 생활 공간에 생긴 물건의 막힘부터 없애봅시다. 우리의 공간과 우리의 몸은 서로 이어져 있으니까요. 이것이 바로 현대를 살아가기 위한 예방의학입니다. 인사는 기적을 만듭니다. 아파트에 산다면 엘리베이터에 마주친 사람에게 좋은 아침이네요, 안녕하세요 하고 먼저 말을 걸어보세요. 입가에 미소를 띤 인사는 다른 사람에게 활기를 전해줍니다. 인사는 그 짧은 말 안에 당신 지금 거기 있군요 라고 상대의 존재를 인정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어려서 했던 숨바꼭질 놀이를 떠올려 보세요. 이 놀이는 마지막까지 숨어있는 사람이 이기지만 술래가 발견해주지 않으면 정말 시시한 놀이가 되죠. 사실 숨바꼭질은 상대가 발견해주기를 바라며 하는 놀이입니다. 우리는 늘 다른 사람이 자기 존재를 발견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먼저 인사를 건네는 거죠. 인사는 내가 당신을 제대로 발견했어요 라는 메시지이자 서로의 인정을 바라는 갈망을 채워줄 첫 시도입니다. 믿음을 갖고 살아갑시다. 단, 기대는 놓아버립시다. 기대는 수동적이고 신뢰는 능동적입니다. 나에 대해, 타인에 대해, 이 세계에 대해서 기대하는가 아니면 신뢰하는가 이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기대에는 책임이 전혀 따르지 않지만 신뢰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기대는 늘 실망이라는 위험을 품고 있죠. 기대와 실망은 감정의 격렬한 낙차를 초래하고 나중에는 호흡기관, 가슴마저 공격합니다. 한편 신뢰는 때때로 배신당할 위험을 품고 있지만 그럼에도 많은 것을 배우게 해줍니다. 신뢰는 소화기관인 배를 강하게 하고 인생을 내 것으로 만드는 힘을 길러줍니다. 기대하는 것과 신뢰하는 것의 차이를 알게 해주는 부분이더라고요. 내가 나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과 신뢰하는 것은 다르다는 부분. 이 부분이 저는 참 좋더라고요. 기대를 하게 되면 실망을 할 수 있지만 신뢰를 하게 되면 배신당할 위험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것들을 배우게 해준다는 부분. 자신을 소중히 하는 것을 늘 잊지 맙시다. 나쁜 기분은 무의식에서 오고 기분 좋음은 의식에서 온대요. 오늘을 의식적으로 산다는 거는 기분 좋게 사는 것. 입술 끝을 올려 입가에 미소를 짓고 눈가는 청량하게 주변 사람에게 즐거운 인상을 주는 삶은 곧 자신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사는 삶입니다.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호흡하고 먹고 또 생각하는데 때로는 의식이 필요하다는 거죠. 내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의식적인 행동. 간단한 거. 그냥 입술 끝을 올리고 눈가는 청량하게. 의식적으로 이걸 계속 하는 행동이 내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삶이라는 거죠. 만남은 어쩌면 재능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인생은 만남을 통해 결정되는 것이 아주 많습니다. 누구와 만나느냐에 따라 운명은 다양하게 달라집니다. 특히 새로운 깨달음을 자극해주는 사람과의 만남은 당신을 둘러싼 두꺼운 껍데기에 금을 내는 동시에 그 껍데기를 깨고 나오는 힘까지 키워줍니다. 우리는 만남을 통해 탈피를 반복하고 더 큰 그릇이 되어갑니다. 저도 그래서 만남의 축복이라는 단어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정말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한 사람의 일생에 있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들과 어떤 상호작용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관과 생각들의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래서 누구와 만나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다양하게 달라진다라는 부분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내 인생은 나 자신만이 만들어 갑니다. 누구 때문에 짜증난다. 누구 때문에 우울하다. 누구 때문에 불안하다. 이런 감정이 여기저기에서 꿈틀대는 분위기 속에서 무엇이든지 무조건 남 탓으로 돌리려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내 감정은 어떤 상황에서든 나로 인해 생긴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상황 탓도 사회 탓도 주변 누구의 탓도 아닙니다. 오로지 내가 만든 것이죠. 그 사실을 깨닫고 각오하면 인생은 나만의 것이 됩니다. 남 탓을 하게 되면 내 인생을 결정하는 대상이 남이 되죠. 그런데 모든 책임을 내가 떠안게 되면 물론 쉽지 않을 때도 있겠지만 그걸 깨닫고 알 때만이 내 인생이 비로소 나만의 것이 되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깨닫지 못했나요? 심장박동은 하루에 8에서 10만 회, 호흡 횟수는 하루에 2만 회, 2만 5천 회, 사고 횟수는 하루에 5만에서 8만 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의식하지 않고 무의식적으로 합니다. 즉, 우리가 생각하는 것까지 무의식에 맡기며 살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의 이런 자동 조종 방식은 편리하고 좋지만 무의식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제를 똑같이 복사해서 오늘을 만들기만 하고 절대로 모험을 하지 않습니다. 무자각하기에 우리는 안전하지만 어쩌면 부식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어제와 다른 모험은 반드시 의식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게 5만 회에서 8만 회, 하루에 5만 가지 생각을 한다라는 말이 정말 그대로 딱 들어맞죠. 심장이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뛰고 있고,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호흡하고 있고, 내가 의식하지 않는데도 계속해서 사고하고 있다는 거죠. 때로는 내가 이것들을 의식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심장 박동은 내가 의식적으로 개입할 수는 없겠지만 호흡을 내가 의식적으로 해본다거나 또는 생각하는 것들을 내가 의식적으로 하려고 해본다거나 하는 것들이 어제와 다른 삶, 그리고 정체되지 않은, 부식되지 않는 삶으로 나아가는 방법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끝까지 생각해야 합니다. 호흡법 중에 숨을 내쉴 수 있는 만큼 내쉰 뒤 한 번 더 내쉬는 방법이 있대요. 한계라고 생각한 그 너머로 또 한 걸음 나아가는 것. 인생에서는 그 한 걸음이 당신의 그릇을 키우고 다음의 도전을 위한 가능성을 만듭니다. 사고도 마찬가지래요.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이제 무리라고 느끼는 순간, 절호의 기회라고 합니다. 사고 그 너머로 한 걸음 더 뇌를 활성화시키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계라고 생각했을 때 내딛는 그 또 한 걸음의 발걸음, 그 걸음이 우리를 성장시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오늘은 어제보다 조금 더 모험을 해봅시다. 뇌는 의식하지 않으면 어제와 똑같은 하루를 살려고 합니다. 반대로 뇌는 혼란스러우면 질서를 추구해서 지금까지 사용하지 않은 회로를 연결하려고 합니다. 바로 그럴 때 영감이나 아이디어, 깨달음이 생깁니다. 뇌를 적당히 혼란스럽게 하는 비결은 늘 스스로 질문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향해 던지는 질문이 오늘을 새로운 모험으로 이끄는 문이 됩니다. 망설여진다면 몸에게 물어봅시다. 몸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몸은 거짓말을 못합니다. 몸은 말을 대신해서 감정을 말해주기도 합니다. 몸은 정직하고 솔직합니다. 숨기고 싶은 마음을 대신 표현해주기도 합니다. 또 무엇보다 몸은 그 어떤 일이 벌어져도 당신 편입니다. 그러니 망설여질 때면 몸에 조용히 물어보세요. 돌아오는 예스라는 대답은 가슴에 꽉 찬 응어리를 배로 내려보낸 뒤 곧 사라지게 합니다. 망설여진다면 몸에게 물어본다는 것. 직관에 관한 부분이죠. 고민되는 부분, 망설여지는 부분이 있을 때 우리 몸이 우리에게 보내는 신호, 그것 또한 하나의 조언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리가 안 되면 관계가 망가져 버립니다. 커뮤니케이션 잘하느냐 못하느냐는 현대인에게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의료기관에 가서 지금 어떤 증상을 겪는지 의사에게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지, 직장에서 느낀 스트레스를 주변 사람이나 상사에게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이 건강 문제와 연결된다고 합니다. 커뮤니케이션의 질을 높이려면 인간관계를 과감하게 줄여야 합니다. 자신에게 좋은 관계를 우선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오류를 최소한으로 억제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 중요한 것들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
그것이 건강 문제와 직결된다는 부분. 커뮤니케이션의 질을 높이려면 인간관계를 줄여야 한대요. 인간관계 중에서도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내 깊은 속마음이 드러나는 관계가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겉도는 이야기만 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깊이 소통할 수 있는 관계를 우선시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생명에게 물어보세요. 위기일 때야말로, 곤란한 때야말로 자신에게 솔직해져야 합니다. 어떤 중대한 결심을 꼭 해야 할 때야말로 자신에게 솔직해져야 합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솔직해지는 것도, 솔직하게 사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이죠. 우리는 사회적 책임을 우선시하기 때문입니다. 생명에게 물어보는 거, 이거는 다른 무엇보다 내 생명을 존중하고 최우선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선택과 결정도 생명의 목소리, 이것이 첫 번째 기준이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생명의 목소리 없이는 사회에 대한 책임도 완수할 수 없습니다. 어떤 중요한 결심을 해야 할 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떠오르죠. 사회적 책임도 있고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생명을 존중하고 최우선으로 여기는 것. 이 생명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 이것이 우선 되어야 사회적인 책임도 가능하게 되겠죠. 또 책에 있어서 선택에 관한 문구들은 거의 놓치지 않고 기억하려고 하는 편인데요. 그것들을 최종적으로 모아놓고 볼 때 결국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부분은 나 자신이라는 부분이죠. 여러 가지 사회적인 책임도 있고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지만 나 자신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는 것. 그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 그 부분들이 중요한 선택을 할 때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것은 단 3개면 됩니다. 무언가를 선택할 때, 무언가를 좁혀갈 때, 혹은 무언가의 우선순위를 매기면 3이라는 숫자를 의식하세요. 소중한 것은 단 3가지로 충분합니다. 만약에 4이라면 아직 검토가 부족하고 충분히 생각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2이라면 대립을 일으킬 요소가 남아있고 부족함도 느낄 수 있죠. 시간을 들여서 생각을 정리해서 3으로 좁히면 안정되는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3가지로 정리하고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서점에서 픽 3, 그러니까 3가지를 고르는 거죠. 그런 책 제목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결국 3가지라는 거죠. 4가지로는 조금 더 고려를 해봐야 되고 2가지로는 좀 부족하고 3가지, 중요한 우선순위를 항상 3가지로 생각할 때 그것이 굉장히 안정감을 준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결혼을 하고 싶다 라고 생각했을 때 그러면 결혼을 할 배우자로서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배우자상 생각해 볼 수 있겠죠. 3가지만 가장 중요한 것,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 3가지만 추려보는 것. 그것이 선택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직장을 결정할 때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2가지도 아니고 4가지도 아니고 3가지. 이런 일뿐만이 아니라 어떤 일이든지 우선순위를 매길 때 이 3가지가 주는 힘, 소중한 것은 단 3가지면 된다는 부분. 깊이 공감했습니다. 두려움은 인생 최대의 병입니다.
남에게 팩이 없다고 놀림을 받아도 좋아요. 남에게 교활하다고 비난을 받아도 좋아요. 그렇게 해서 자기 몸을 지킬 수 있다면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숙려한 끝에 두려워하는 태도를 택하지 않고 고민도 없이 쉽게 다른 사람에게 선택과 결단을 맡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직접 과감하게 선택하고 결단을 반복했을 때 비로소 창조됩니다. 자신이 결정하는 삶, 이것이 쉽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두렵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결정한 일에 대해서는 후회가 적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선택을 두려움 때문에 직접 선택을 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상황에 이끌려 혹은 다른 사람의 선택에 맡긴 채 살아가면 계속 후회하게 되는 것 같아요. 미련이 남고. 과감하게 선택하고 결단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을 만들어가는 거죠. 인생의 발전은 갑작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퀀텀 점프, 물리학 용어인데요. 양자 비약이라고 번역됩니다. 극소양자 세계에서는 변화가 내부에서 먼저 일어나고 임계점을 넘은 순간 겉으로 드러나는 극적인 변신을 완수합니다. 인생에서 퀀텀 점프란 마음의 끊이지 않는 성장이고 그 결과 어느 날을 경계로 인간관계나 일의 내용이 한 차원 상승한 것 같은 그런 변화를 맛보는 것입니다. 보기에는 갑작스럽더라도 사실은 오랫동안 쌓여온 내적 성장의 결과이죠. 퀀텀 점프라는 말이 양자 비약이라는 말인데요. 내부에서 변화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그것들이 임계점을 넘는 순간 겉으로 드러나는 극적인 변신. 굉장히 좋은 단어네요. 하루아침에 어떤 성장이나 변화나 발전이 이루어지는 것. 제가 어릴 때는 그런 것들을 좀 꿈꿨던 것 같아요. 좀 빨리 하루아침에 단기간에 뭔가 성과를 보고 싶고 하루아침에 뭔가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점점 이제 살아가다 보니까 내부에서 일어나는 그 변화의 그 시간들 자체가 굉장히 귀하게 여겨지더라고요. 제 인생에서 저도 아직까지는 임계점을 드러나서 그것들이 겉으로 어떻게 드러난 상황까지는 아니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내부에서 변화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뿌듯함을 느끼는 것 같고 그게 인생을 살아가는 기쁨 중에 하나가 된 것 같아요. 갑자기 인생에 찾아온 풍부한 변화를 누리는 사람을 보면 우리는 운이 좋다라고 부러워합니다. 어쩌면 그 당사자도 급격한 변화에 당황할지도 모르고요. 하지만 인생의 갑작스럽고 급격한 변화는 매일 반복된 평범한 행동이 쌓여서 그 에너지 덩어리가 단숨에 폭발해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곧 인생의 비약은 일상의 끝없는 노력과 정진의 결과이지요. 비슷한 말이죠. 일상의 끝없는 노력과 정진. 그 자체가 굉장히 저는 소중한 것 같더라고요. 하루아침에 얻게 된 어떤 급격한 성장, 발전, 이런 것들은 무너지기 쉬워 보여요. 그런데 오랜 시간 동안 다져진 일상에서 견고하게 빚어진 그러한 것들은 아무도 무너뜨릴 수가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설사 인생에 비약이 없다 하더라도 일상의 그런 노력과 정진 이런 것들이 좀 더 가치가 있게 느껴지는 지금 현재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떠셨나요? 소중한 것은 모두 일상 속에 있다. 너무 책을 많이 읽어드렸나요? 짧은 이야기들이 저는 굉장히 공감이 가는 부분이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상에 마음을 비워주기도 하고 또 지혜를 주기도 하고 좀 의식적으로 아까 나왔듯이 입가를 올리고 또 눈가를 청명하게 하고 그런 의식적인 행동들을 일깨워주는, 그리고 생명의 소중함과 존귀함을 깨닫게 해주는, 일상의 그런 특별함을 알게 해주는 책이어서 저는 너무 재미있게 공감하면서 읽었습니다. 이 책은 1시간도 안 되게 읽을 수 있는 책이에요. 굉장히 짧은 글이지만 내용은 가볍지만은 않은 그런 제가 좋아하는 책이었고요. 소중한 것은 모두 일상 속에 있다.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도 이 책의 문장들이 힘을 발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